그건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이 일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어요. 저번엔 A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왜 필요하죠?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혼란스러운 순간들이죠.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일을 척척 진행시키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갈팡질팡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개인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업무의 흐름과 책임을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잘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성실하거나 똑똑하다는 말일까요? 사실 많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일 잘하는 사람들에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에 주인의식을 가집니다. 지시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움직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왜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목적과 우선순위부터 정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감추기보다는 해결책을 함께 찾는 태도를 보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을 관리하고 자신의 자산으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요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모호할 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지적을 받으면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이건 내가 성장할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감 기한을 철저히 지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는 건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든 대충 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완성도 기준이 있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탓할까 보다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높은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고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일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회사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일 잘하는 방식, 즉 사규에 있습니다. 사규라고 하면 왠지 직원들을 통제하는 규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사규는 회사가 축적해온 일 잘하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직원들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효율과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조직은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관된 기준과 프로세스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에 영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사규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거기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목적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라고 적혀 있다면 그 규정을 지키는 직원은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할 때마다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또 업무 지시는 명확히 전달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확인 질문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책임의식이 몸에 배게 되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해결책을 찾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직원들은 비난보다는 해결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규정엔 모든 결과물은 회사가 정한 품질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따라오겠죠. 이처럼 사규는 단지 규칙을 적어놓은 문서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인 셈입니다. 사규가 있는 회사일수록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 그게 바로 사규가 하는 역할입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직원은 혼란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결국 조직 전체의 성과도 높아집니다. 사규 없는 회사에서의 일은 마치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 있어도 조직 전체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규는 회사를 위한 선택이자 직원 모두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